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김부겸 의원도 출마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대세론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외는 진짜 캄캄합니다. 보면은 본인이 TK 기반으로 한 정치인데 TK 계열 의원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새가 굉장히 궁할 겁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까? 실은 두 분 다 공이 비전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이번 경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비전들을 들고 나올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이었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누가 당신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훗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 박원석 정의당 정책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최고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지금 어쨌든 이낙연, 김부겸 이 두 사람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김부겸 장관이 초기에 잘 틀었다. 잘 틀었다. 원래 대선을 사실상 약간 포기하는 뉘앙스 비치면서 이제 당권 도전을 했는데 초기 이낙연 총리가 그 프레임 말아서 고전했고요. 왜냐면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대권도 갖고 룰을 바꿔가지고 당권도 갖고 룰을 바꿔서 대권 나가려는 모양새처럼 이제 비춰졌기 때문에 그 고지전에서는 약간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낙연 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대세론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원 구조라는 것이 민주당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호남 당원세가 우세한데 호남 당원들이 아무리 그 대의 명분상 지역 통합이라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구 출신의 김부겸 장관을 찍을까? 저는 그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두 분의 인지도 격차도 상당할 겁니다. 예, 그게 사실 김부겸 장관도 뭐 유명한 정치인이지만은 총리하면 대선 주적은 1위 하고 있는 분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격차가 좀 날까요? 저는 상당히 원사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아 그래요? 박 의원님 어떻게 봅니까? 그거 좀 재미없어졌죠 경선이. 원래 4파전 예상됐었는데 친문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뭐 드롭하고. 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파색이 아직 지나진 않지만 뭐 민평년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넓거든요. 갖고 있는 포션이. 두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대세론에 뭐 카펫 깔아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고. 이낙연 그 의원 출마 선언문을 봤는데 기자회견문을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이나 비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책임 정당으로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쨌든 회피하지 않고 이 짐을 지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여서 김부겸 의원이 내일쯤 출마 선언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초기에 설정했던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던 초기에 설정했던 구도를 강화할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쨌든 당대표가 돼서 대권이 아니라 당대표가 돼서 이 당을 정말 책임 있는 집권 정당으로 만드는데 헌신하겠다. 저분은 이제 7개월만 하고 나갈 뿐 아니냐. 요걸로 차별화를 시도할지. 또 다른 차별화 지점은 그런 거죠. 호남 후보론의 한계. 전면적으로 본선에 못 이긴다 호남 후보로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선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건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크기도 있었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한 거거든요. 우리 이 호남 출신으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영남에서 표를 얻어와야 되고 영남에서 표를 얻으려면 노무현이다. 이 전략적 판단이 작용해가지고 충청도는 약하다. 광주 경선부터 뒤엎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노무현 마케팅을 할지 그러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대선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가 아니고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그게 궁금하고 또 사실은 두 분 다 공이
비전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물론 이제 그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뭐 저런 거라든지 과연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되면 혹은 대통령이 되면 김부겸이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까에 네. 대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서 그래서 사실 이게 실험대라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되는 게. 네. 그래서 대선 주자는 계속 어떤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약하다는 면에서 이번 경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비전들을 들고 나올지 이것도 하나 이제 관찰.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원내와 원외가 붙으면요. 원내는 그래도 의총에서도 의원들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전략적인 사고들을 할 수가 있는데 원외는 진짜 캄캄합니다 보면은. 요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부러 전화해서 물어보자니 부담스럽고 뭐 그렇다고 식사 자리를 만든다는 건 해가지고 의원도 많은데 몸이 축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새가 굉장히 궁할 겁니다. 정작 그 전당대회라는 건 어떻게 새 싸움의 구도로 가기도 하는데 네. 본인이 TK 기반으로 한 정치인데 TK 계열 의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장 그 캠프에 진용을 꾸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강철 수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구 쪽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고 그동안에 역할을 해온 부분이 있는데 이낙연 의원 지지를 또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그 캠프 꾸리는 데서부터가 굉장히 약소하게 될 것이다. 김부겸 장관은 약간 그런 한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부겸 장관이 이른바 이낙연 호남 후보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할 걸로 봅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호남 사람은 안 되라고 해가지고 호남 유권자 지지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위치 잘 잡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냥 호남에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남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는 건 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내가 더 확정성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들으면 임팩트가 강한 그런 건 또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여러 가지로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 어려운 싸움인데 근데 출마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원내에 다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면은 이번에 꼭 출마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대세론이 강해지고 있는데 거기 맞불을 안 놓으면 이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분이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를 기다리다가 그랬다가 또 말실수를 해가지고 사인을 줘야 나갈 거 아니냐. 당대표가 사인 주는 자리냐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 타이밍에 판단을 좀 주저했거나 잘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본인도 아쉬울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이른바 대세로 좀 재미없게 전당대회가 끝날 거다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두 분 다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될 때 대통령 후보될 때 그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대 박근혜 경선을 한번 지켜봤거든요. 야, 팀 김문수는 진짜 사람 채우기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 박근혜 후보가 선출될 걸 알고 있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기억을 잘하는 성격상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찍힌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 쪽에 가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는 갈수록 메시지가 세져가지고 말만 세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친박 쪽에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꼬이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 그 다음부터 김문수 지사가 이제 강성 친박으로 돌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의아해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이낙연 의원이 이른바 대세의 흐름을 이렇게 간다면 김부겸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좀 어떻게든 판을 뭐 뒤집든지 팽팽하게 가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보세요? 노답입니다, 노답. 노답이다. 아니, 그게 마땅치는 않은데 뭐 두 사람 이외에 다른 대권 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경계심들도 있고 대권 주자들 간의 어떤 합종 연행을 많이 모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근데 뭐 당내에서 어떤 자리를 뭐 총리라든지 정세균 총리나 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운신은 쉽지 않은데 뭐 그런 것들 속에서 합종 연행을 모색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니 저라면 나는 대선 안 하고 난 당대표 올인하겠다. 7개월 당대표보다 당을 안정감으로 이끌 수 있는
나를 지지해달라. 내가 이낙연 대선 후보 만들겠다. 이 승리할 수 있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그 최선봉에 서겠다. 이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여전히 이분이 한편으로는 대권 카드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약간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원들이 그 이낙연 의원이 만약 이번에 당대표에서 떨어지면 대선 후보 미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아마 김부겸 전 장관으로서는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등과의 이 이른바 대-이낙연 전선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이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부겸 전 장관이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박원석 정의당 정책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